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7월 30일 60번째 시간은 용산의 캠프킴 부지 개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주변에 산재 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부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국가 땅, 정부 땅이란 얘기인데요. 한남 외인주택, 리블로 베럭스라는 땅이 있고요.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캠프킴 부지, 이 4개 부지가 있는데, 이 4개 부지를 이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을 해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으로 일부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4개 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초 이 4개 땅을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약 3.4조 원 정도를 조달해서 평택 기지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땅들은 기부 대 양여라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기부 대 양여, 즉 LH공사, 국토부 산하의 LH공사가 평택 미군부대에 대한 건설 그걸 해주면서 그거를 무료로 무상으로 지어서 기부를 해주면서 대신에 양여, 이 4개 산재 부지를 양여 받아가지고 서로 쌤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캠프킴 부지는 면적이 5만 1000제곱미터 수준이고 유엔사 부지도 거의 캠프킴 부지와 면적이 비슷하고 수송단 부지가 제일 크죠. 7만 7000제곱미터. 그리고 이미 매각이 끝난 리블로 베럭스, 한남 외인주택 부지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6만 6000제곱미터 정도, 총 산재 부지 면적은 24만 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개발 방향이라고 해서 이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땅 같은 경우에는 업무, 상업, 주거, 기능에 적합한 도시 구현을 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한 부지고 광역교통망과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의 이제 큰 방향이고, 리블로 베럭스 한남 외인주택 부지는 도심형 중저층의 고급 주택단지로서 조성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방향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이죠. 7월 28일 캠프킴과 관련된 기사가 이제 몇 건 언론에 이제 나왔는데요. SBS, CNBC 자료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용산 미군 캠프킴 수송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은 이번 주에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용산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킴, 수송부, 또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 그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죠. 캠프킴 부지와 수송부 부지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구역이고 LH는 이 지역을 공공주도 형태로서 주거, 창업, 문화 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개발 기본 구상안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달에 캠프킴 부지를 2017년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 800% 이상 최고 50층의 고밀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송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캠프킴 개발 등에 맞춰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산재 부지 중에 이제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이미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특별히 구속력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꽤 오래전의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캠프킨 부지고, 여기가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있고, 뭐 신분당선에 대한 이제 개념 노선 그런 그림도 있죠. 그래서 남산에서 이쪽은 녹지 공간을 연결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또 지하 보행 연계를 이제 하겠다. 이 이태원로 쪽을 지하 혹은 뭐 덮개 그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작대교를 이 용산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죠.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단 얘기고요. 일단은 먼저 산재부지 중에 한남 외인주택 땅, 한 리블로 베럭스라고 하는 이 땅은 16년도 5월 달에 대신증권 계열사에게 정부가 6,242억 원, 평당 3,100만원 수준으로 땅 부지를 매각을 했고, 이미 대신증권 계열사에서는 이제 롯데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미 고급 중저층 단지로 입주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 팔렸습니다. 부지를 17년도 6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11건설이라는 회사에게 1조 552억, 땅 한 평당 약 6,740만원 정도의 매각을 했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런 계획은 얼추 이제 끝나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끝나야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건축심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사 부지의 어떤 그 조성계획, 실시계획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이 맨 처음에 있었고요. 두 번째 이런 그림이 있다가, 현재는 이런 그림이 이제 가장 그 최신,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사 부지는 이렇게 용산공원에 오른쪽 편에 바로 붙어져 있는 땅으로서 용산공원의 접근성,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부 부지가 있는데, 수송부 부지는 이제 유엔사 부지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고, 땅 면적이 가장 산재 부지 중에서는 크죠. 이 수송부 부지는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캠프킨 부지를 먼저 매각한 후에 수송부 부지를 맨 마지막에 매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유엔사와 비슷한 개념에서 용적률 800% 수준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고급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호텔, 또 업무 빌딩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각 공고가 뭐 2023년이니 착공은 24년이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도 한때 이렇게 갖고도 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이런 일정 같은 것은 좀 미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킨 내용으로 이제 또 다시 들어와서요. 캠프킨 부지의 이제 주요 이제 개발 방향이다 라고 보면은, 한강로의 그 프라임 오피스 축의 중요 지역 중 한 곳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고, 랜드마크적 도시건축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및 업무 상업 기능 이렇게 복합 고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정도가 이제 개발 방향으로 이제 인식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이 캠프킨 부지의 이제 주요 도입 기능이라 그럴까, 혹은 입지적 특성 같은 것을 살펴보면, 중구의 그 CBD 및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업무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부지고, 또 서울역과 용산역 간의 고급 주거 기능 유치를 할 수가 있는 부지고, 또 이마트라든가 아이파크몰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어떤 상업적 기능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부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문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또 노들섬 이런 쪽과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계성도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때 캠프킨 부지에 대한 개발 조감도 구속력은 없지만 이렇게 초고층의 주상복합, 업무 빌딩 같은 것도 이렇게 이미지로서 한번 검토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는 당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2021년 6월달 정도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실시 계획은 언제, 또 착공은 언제, 이런 목표 시점이 있었는데 변동성은 아직 좀 있죠. 그리고 63 빌딩급의 초고층 빌딩도 짓고, 근데 이제 아직 반환 혹은 민간 매각 시점 같은 것은 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용적률은 유엔사나 수송부보다는 조금 더 800%라든가 좀 더 올려서 한 1000%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 캠프킨 부지가 이제 바로 용산공원 메인 포스트에 바로 서쪽에 붙어져 있고, 오른쪽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용산공원의 이제 주출입구 메인 게이트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 한강로 출입구 캠프킨 부지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이트 이름이 이제 메이비 한강로 엔트런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캠프킨 부지 쪽에 메인 게이트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캠프킨 부지에 대한 개발은 당초 고밀 개발 가능토록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쭉 끌어올려서 민간에 이제 비싼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하는 것이 원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통과도 다 끝나자 이미 법이 있어요. 만들었으면 캠프킨을 포함한 서울 몇몇 지역의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서울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동산 어떤 그런 정책 규제 그런 것과 좀 맞물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금번 캠프킨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은 LH는 이 캠프킨 부지를 공공주도, 주거, 창업, 문화 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개발 기본 구상안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기사 내용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주도라는 말이 좀 신경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공공주도, 즉 LH가 이 캠프킨 부지를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중소형 평형을 한다거나 당초 취지의 고급 주상복합, 고급의 어떤 중대형 그런 멋있는 어떤 랜드마크적 그런 관점이 아닌 LH가 그렇게 개발하게 될 그런 느낌도 이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8월 초순경, 8월 4일경이라는 제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캠프캠이라든가 수송부라든가 태릉 골프장 그런 쪽에 대한 터치가 이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터치가 될지, 부지를 매각을 당초 계획대로 캠프캠을 매각을 이제 시킬 것인지, 아니면 LH 주도로 이제 공공이 개발하는 형식으로 될지, 그건 이제 정부 대책 발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는 캠프킨 부지도 기존의 한남 외인주택이라든가 유엔사 땅을 정부가 고가로 민간한테 매각을 했듯이 이 캠프킨 부지 또한 민간에게 그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멋있게 좀 개발하게 되기를 기대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금번 발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 7월 30일 캠프킨 부지 개발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